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관계법규 3회차 문제를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제가 일어났는데 우리 이제 와이프가 여러분들 그 드라이기를 하나 샀어요. 세팅하는 거. D사 거, 좀 유명한 거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 사도 되냐? 왜냐면 우리가 딸내미가 이제 둘이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머리 세팅하고 이럴 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한 70만 원 돈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사라. 그래서 오늘 마루타 여러분들 당일 저녁에 앞에서 실험체, 거의 실험체였어 오늘. 애기들 해줘야 되니까 오빠부터 해주겠다. 그래서 와가지고 했는데 지금 난리도 아닌데 뒤에 떠가지고 막 여기 자다 일어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내가 눌러보려고 그랬는데 안 눌러줘. 이게 뜨거운 걸로 이렇게 막 해놔가지고 고데기로.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뭐 주무시다 왔나 어디 가서? 자다 온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고데기가. 옛날에 그 홈쇼핑 방송사고 같은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고데기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막 머리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고, 그죠? 그런 것처럼 된 거야, 지금. 앞에는 괜찮거든요, 지금 보니까. 여기 뒤에가 조금 약간 이게, 눌러줘야 되는데, 이게 한번 잡아놓으니까 눌러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래서 이해해 주십시오. 자다 일어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자, 일단, 거기 3회차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법규예요. 법규 3회차.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세요. 화재 예방법상 예방조치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1번 보겠습니다. 1번. 누구든지 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자,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위험한 장소죠, 그냥. 그 위험한 장소가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수소가스가 있거나, 뭐 가스가 있거나, 안에 화약이 있거나, 그쵸? 이런 장소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장소에서는 모닥불 피우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되고 화기 취급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소방관서장을 옮긴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 14일 동안 관서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7일까지로 한다. 요건 이제 14일과 게시판과 종료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추가 보관일 21일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세 번째, 소방관서장은 보관하던 옮긴 물건 등을 매각한 경우에 지체 없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 조치를 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매각되거나 폐기된 옮긴 물건 등의 소유자가 갑자기 나와서 내 거 달라, 돈 달라 라고 하면은 협의해줘야 된다 그랬죠. 보상해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게 시도지사가 아니라고. 누가 한다고요? 관서장. 그죠? 4번에 가보면 매각이나 폐기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 손실 누가 이제 보상해주는지도 알고 계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틀린 거 찾아라라고 했을 때요. 자,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말은 그랬어요. 자, 기억 맞나요?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맞는 게 아니고 채워보시는 거죠. 65. 그리고 주상공일 때 수평거리 100m. 그 외 지역일 땐 140.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수동이 아니고 자동. 직접 아닙니다. 급수탑의 개폐 밸브는 지상에서 1.5에서 1.7. 그죠? 자, 정답 몇 번입니까? 그래서 1번으로 바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됐죠? 하실 수 있죠? 잘 보시면서 문제를 또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도.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오른쪽에 다시 올라가서 여기 보십시오.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이 운영 목적이라는 게, 설치 및 운영 목적이라는 게 최근에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 수집 분석, 그리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얘네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판단 전파까지. 그러니까 수집 분석, 판단 전파까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한다. 소방활동에 대한. 그리고 상황 관리하고 현장 지휘 및 조정 통제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때 대응에 대한 게 들어가 있어서 오답이었죠. 대응에 대한 게 들어가 있어서 오답이었죠. 얘네는 현장보다는 그냥 정보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수집을 해서 다른 쪽에 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있습니다. 119 종합상황실은요. 약간 현장 중심이 아니다, 얘네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4번 볼까요? 4번. 4번은 안전원이죠. 그죠? 소방안전원의
업무, 옳지 않은 거. 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조사, 연구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간행물 발간. 그죠? 그리고 소방안전에 관한 국가협력이 아니고 국제협력이죠. 국제협력.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5번 볼까요? 5번. 소방기본법상 여기가 보면 종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맞나요? 소방대상물의 화재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구급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화재 또는 구조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비용 지급 못 받는다. 원래는 종사명령을 하면 얘를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네, 뭐를 받을 수 있어요? 비용 지급. 근데 이 비용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비용 지급 안 해준다 그랬죠. 종사명령을 하더라도 원래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네가 불을 지른 사람이고 맞습니까?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안 해준다고요. 두 번째, 청장, 서장은 또는 대장은 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종사명령은 그죠? 이 세 사람이 한다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도지사로부터 비용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제가 방금 얘기했죠? 본서대는 그죠? 요게 이제 종사명령에 대한 정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맞는 건 몇 번밖에 없더라? 1번밖에 없더라 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옳은 거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여섯 번째 볼까요? 관리의 권한이 분리된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제가 복지가 도서전, 그죠? 근데 복지가 도서전인데 잘 보실 게 상점은 따로 없다. 그래서 복합건축물 요거 잘 보시라고 했고요. 오른쪽에 지하가 도서전, 판매시설 중에 상점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권한이 분리된 특정 소방대상물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 포함이 되지 않더라. 자, 그리고 7번 볼까요? 7번. 소방용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거 잘 보셔라. 그래서 여기 전, 관, 호, 해, 그죠? 그리고 기동, 유수, 가스관 선택 밸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스계 헤드 아니에요. 가스 헤드 아니고 가스 헤드는 안 들어가고 오답으로 나올 만한 거예요. 가스관 선택 밸브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또 이제 수계 이런 것들을 넣으면 아니다. 그리고 경보 설비를 구성하는 발, 수, 중, 감, 음향장치에서 잘 보실 게 경종만 해당한다라는 거 잘 보시고 누경과 가경도 들어간다 그랬죠. 그쵸? 누전 차단기 오답이고요. 3번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및 간이 완강기 다 들어가죠. 지지대 포함입니다. 네, 지지대 포함입니다. 잘 보시고 공기호흡기가 만일 들어간다. 그럼 공기호흡기는 얘를 포함한다. 네 번째, 피난구유도 등 통로유도 등 객석유도 등 및 비상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 등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비상전원이 내장된이 아니고 그렇죠. 예비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 등이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8번 볼까요? 8번. 간이 SP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그쵸? 자, 기억번에 가보면 거기에 근생 바닥면적 1000 이건 제가 꼭 알아둬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조산업 및 산후조리원은 600입니다. 600 미만. 그리고 복합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인 건 모든 층 제대로 들어가 있고 병원 600제곱 미만. 오케이. 됐습니까? 요 간이 SP는 그래서 요때 특채 때 공채 때 두 번 다 나왔다. 근데 간이 SP가 뭐 이렇게 이제 나와주면 제가 봤을 때 공부를 해야겠지만 간이 SP보다는 저는 당연히 얘 쪽을 잘 보셔라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스프링클러. 근데 간이 SP도 기출이기 때문에 한 번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보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스프링클러가 전 더 중요하다. 항상 모든 회차마다. 자, 종합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맞나요? 최초 점검이란 60일 이내에 점검하는 것을 얘기한다. 맞죠? 최초 점검에 대한 게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종합점검은 관리업에 등록된 관리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와 기술사 실시하죠. 자, 종합점검 대상, 물분무 등의 연면적 5천. 근데 뭐는 제외? 호스릴은 제외. 맞습니까? 그리고 재연, 이런 거 설치가 된 곳.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종합점검 대상은요,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재연이 설치된 터널, 그냥 재연이라고 하면 안 되고, 터널, 그리고 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 그러니까 이런 설비가 설치된 곳에는 꼭 종합점검 대상을 해줘야 되고, 연면적 5천 들어갔을 때 제조소 등은 제외라는 것도 꼭 보셔야겠죠. 그리고 여기 네 번째 보십시오. 연 1회 이상, 특급은 반기에 1회 이상. 오케이. 청장이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제가 면제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쵸? 그리고 여기 갔을 때 면적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뭐 다중이용업소도 들어가 있었고, 그죠?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2천, 공공기관 연면적 1000, 맞습니까? 그런 것도 제가 해설에 다 넣어놨으니까 한 번씩 꼭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이에요. 10번. 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 경로 또는 대피 요령이 포함된 피난 유도 안내 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근무자나 거주자라는 건 그 실에 항상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피난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제공을 해주겠냐라는 겁니다. 네, 옳은 것 찾으래요. 그래서 연 2회 교육 실시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분기별 1회 안내 방송 실시할 수 있고요. 3번, 피난 안내도를 건물마다가 아니고 층층마다 게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층마다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줘야 되고요. 자, 네 번째 가보면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음성이 아니고 영상이요, 영상.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2번밖에 옳은 답이 없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번 소방시설 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공사 감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감리업자는 소방시설 공사의 감리를 위해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 배치한다. 맞죠? 2번 감리업자는 소속 감리원을 배치했을 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서에게 통보를 합니다. 배치 통보를 하고요. 그리고 변경 통보까지 해줘야 돼요. 이 신고 아니에요. 통보 맞습니다. 신고 아닙니다. 그죠? 지정 신고만 해주면 된다 그랬죠. 통보는 배치 통보는 배치 통보가 맞고, 세 번째,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공사가 설계도사나 화재 안전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설계업자에게 이상하죠. 왜 설계업자한테 공사를 다시 해라라고 합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3번이 잘못된 거고요. 4번 상주공사 감리 대상의 경우에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할 때부터 증명서 발급받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감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 시작부터 공사 끝까지 배치를 해줘야 된다. 자, 12번 볼까요, 우리? 12번입니다. 공사업법에 규정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은이에요. 1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공사 등을 도급할 때 해당되는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2번 청장은 완공검사나 부분 완공검사를 했을 때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이게 청장이 발급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완공검사가 잘 됐다, 야 부분 완공검사가 잘 됐다, 이거는 청장이 발급하는 게 아니고, 그죠? 3번 관계인은 하자보수 기간에 소방시설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 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소방시설업에 등록을 하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해서 이용자가 불편을 느낀다? 그럼 이게 3천만 원이 아니고 얼마?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옳은 건 몇 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13번 보겠습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경력의 인정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중급감리, 학사 11년 특급기술사, 관리사 자격 고급기술자, 이렇게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그리고 뭐 중급감리원, 예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약간 각색만 한 거죠. 산업기사 기계 분야를 취득한 후에 고급감리원을 하려면 8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려우시면 중급, 초급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특급, 고급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4번이고요. 14번 감리업자 업무의 범위로 옳지 않은 거. 자, 찾아보십시오. 어렵지 않거든요. 소방용품의 위치, 규격, 사용, 자재 적합성, 소방시설 등 설계도서 적합성. 3번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 안전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 네 번째 실내 장식물의 난연화와 방염물품의 적법성. 요게 불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얘네들이 들어가더라.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시고요. 해설에 제가 풀로 넣어놨거든요. 풀로 넣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뭐 시공 상세도면 이런 것들 적합성 검토한다 그랬죠. 누가 작성한? 공사업자가 작성한. 그쵸? 그리고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도 한다. 됐죠? 그래서 잘 보시고요. 자, 다음 15번. 소방공사업자는 소방기술자를요.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외사항이 있대요.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누구를 배치해야 돼요? 소방기술자라는 사람을 공사 현장에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사 현장에 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사항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죠? 다음 중 그 예외사항으로 맞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일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는 잠깐 공사가 중단된 거니까 굳이 그 안에 기술자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그리고 발주자가 뭔가 사유가 있대요. 잠깐 나 이거 멈춰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천재지변.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막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사가 잠깐 중단이 된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디귿번.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으로,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공사업자가 공사 중단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일을 맡겼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공사업자가 공사를 중단해요? 이런 경우 없다고. 이런 경우가 없다고요. 그래서 법에 딱 이렇게 세 가지 들어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골라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16번째. 요거는 펌프 설비 기준이죠. 이거 외워야 돼요. 요거는 5개 탱크 저장소의 pom프 설비 기준이죠. 지정 수량에, 자 보세요. 이거는 펌프 설비가 아니야. 이건 그냥 지정 수량. 5000배일 때 3m, 500배일 때 3m, 그죠? 1000배일 때 5m, 2000배일 때 9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1000배일 땐 몇 m요? 5m. 맞습니까? 오케이. 자, 나번 펌프 설비의 주위에는 몇 m 이상의 제가 보유를 공지해야 된다 그랬죠? 맞죠? 자,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와 면류 위험물, 6류 또는 지정 수량 10배 이하의 위험물의 펌프 설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3번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을 고르실 수 있다라는 거. 17번. 제조소의 환기 설비 기준으로 옳은 거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맞습니까? 환기는 기계 또는 자연 배기. 아니죠. 배출 설비가 기계죠. 그죠? 두 번째,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를 할 것. 자, 3번. 바닥 면적이 120제곱일 때 극기구 면적은 600cm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급기구 면적이 들어가 있다. 원래는 150, 우리가 800cm 이상으로 해줘라 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근데 이게 바닥 면적이 몇 미만일 때, 150 미만일 땐 극기구 면적이 또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60 미만일 때, 120 미만일 때, 150 미만일 때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갔을 때 여기가 150, 여기가 300. 이 센치 제곱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450, 600.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20일 때는 여기에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얘가 미만 기준이거든요. 미만. 그러니까 120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120 이상에 150 미만. 그죠? 그러니까 600이 들어가 줘야 된다. 오케이. 네 번째,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잘못됐죠. 낮은 곳에 설치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3번이다. 3번. 자, 18번째 볼까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상 위험물의 성질과 품명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가연성 고체, 2번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그러니까 결국 가연성 고체니까 이류, 육류, 일류, 요거 삼류. 황화린 유황 인화성 고체,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질산 제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무기가산화물 제대로 들어가 있죠. 4번 가보십시오.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에 들어갔는데 황린, 삼류요. 칼륨, 삼류입니다. 마그네슘, 요게 몇 류예요? 2류죠. 철근만은 다 2류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더라? 4번이더라. 기본적인 문제죠. 네. 다음, 정기점검 대상인 저장소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요, 일단 100배 이상의 오개 저장소, 예방규정이면 다 해당한다 그랬죠. 안반탱크 이송취급소 들어가죠. 예방규정 대상에 들어가니까요. 지하탱크 저장소나 이동탱크 들어갑니다. 세 번째,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 지하에 매설할 탱크가 있는 제조소나 주유취급소 또는 일반 취급소. 요게 좀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보시라고. 맨날 위에 것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하셨죠? 그래서 넣어놓은 거니까 맞추실 수 있게 좀 연습을 해 주십시오. 맨날 보는 것만 보면 안 되니까요. 그죠? 20번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3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과 옥내 주유취급소에는 피난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3층이 아니고 2층. 몇 층이라고? 2층. 두 번째, 제조소 등에는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을 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소화활동 설비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제조소 등에는 경보, 소화, 피난 이렇게만 들어가요. 세 번째, 제조소 등에는 화재 발생 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소화 설비를 난이도에 따라 설치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은 화재 발생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 설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동 탱커 저장소는 제외다라고 명확하게 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재에 대한 정의 물어봤어요. 옳지 않은 거 찾으랍니다.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 현상,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연소 현상으로 보통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을 얘기하고요. 네 번째, 사람의 의도에 의하여가 아니고 여기 정의에 가보면 반하여. 그러니까 내가 의도치 않게 발생한 연소 현상으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재다. 이게 화재조사법상의 화재의 정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자, 22번. 네, 보증기간. 요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자탐 3년, 2년, 그죠? 2년, 2년, 3년, 2년, 3년, 2년. 네, 요건 제가 그냥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해설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많이 풀어봤던 문제기도 하고요. 자, 23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조소 등, 그죠? 제조소 등은 허가를 받지 않은 거나 이동탱크 저장소는 제조소 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조소 등이라고 하지 않는 게 제가 왜 제조소 등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얘기할게요. 이 장소에는 누구를 선임하지 않냐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습니다. 제조소 등이 아닌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제조소 등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로 안에. 그래서 여기에 관계인은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조소 등마다 위험물 취급 자격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근데 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소 등이나 이동탱크 저장소는 안전관리자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자, 재선임 30일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선임한 경우에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줘야죠. 그죠? 3번. 4번은 왜 틀렸을까? 얘가 틀렸거든요. 해임하거나 퇴직했을 때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날짜가 없어요. 14일 이런 거. 그냥 통보만 해주면 돼요. 아셨죠? 날짜도 없고 신고도 아니야, 여러분들. 통보만 해주면 돼요. 다음 24번. 화재 안전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소방관서장은 자체 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한다. 개인 주거는 우리가 승낙이 필요하다 또는 긴급할 때만 가능하다. 2번 소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 기술사, 관리사, 그 밖에 화재 안전 분야 전문 지식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고, 3번 소방관서장은 화재 안전 조사를 마쳤을 때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죠. 근데 부본을 교부한 경우는 제외. 이거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땐 옳은 보기로 제가 냈었고 지금 틀린 보기로 찾아라 라고 제가 낸 거고요. 그리고 소방관서장은 조치명령, 개수명령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개수, 이전, 제거, 사용금지, 제한. 그쵸? 자, 그리고 나서 25번. 5개 저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게 보유공지가 해설에 가면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10배 이하일 때 3, 10배 초과해서 20배 이하일 때 5, 20배에서 50배일 때 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선반 높이 제가 예전에 한번 잘 보시라 그랬죠. 요게 5m가 아니고 선반이 설치가 되면 6m입니다. 6m. 그러니까 잘못된 건 몇 번이더라? 4번이더라. 됐나요? 그래서 3회차 문제도 제가 이렇게 해서 해설을 좀 간단하게 좀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쉬었다가 저희 이제 4회차 문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